방시혁은 자신이 이룬 만큼의 인격이나 도덕성과 거리가 먼 양아치 같은 인물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거짓말을 해서 주식을 자신과 관련 있는 특수목적법인 SPC에게 팔게 한 후 2020년 10월 15일 상장하고 SPC가 곧장 주식을 팔아 수익에서 분배받음으로써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SPC를 설립하게 한 후 상장 후 SPC에게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그중 30%를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고, 검찰 쪽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고발하여 검찰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1차, 2차 소환 수사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방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178조 부당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1호 위반 여부입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권으로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그 조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여 누구든지 금융상품의 매매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만약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또는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쟁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에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속인 뒤에 주식을 SPC에게 팔도록 했느냐가 문제고, 그것이 과연 부정한 수단 기교의 사용에 해당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방 의장은 경찰 수사에서 자신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해외에서 그에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 투자를 받으면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상장을 하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히려 초기 투자자들이 자기에게 주식을 팔게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 의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건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해서 주식을 매도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법률적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당시 IPO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고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방 의장이 초기 주주들에게 또 IPO 관련해서 주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에 초기 주주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방 의장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우리 상법상 또는 민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 방 의장이 SPC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SPC의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우회적인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내부 거래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는 상장 예정회사 또는 공모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하이브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걸로 예상됩니다. 상장 준비 중인 회사라는 개념은 좀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상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심사 중이거나 상장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즉 상장 주관사와 계획을 체결해서 상장에 임박한 경우 정도가 돼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방 의장이 하이브가 이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방 의장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첫 번째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있고 했으니 기소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핵심적으로 1. 하이브가 상장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상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두를 두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도 고려 중이라서 완전히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방 의장이 노골적으로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는 것이 상법이나 민법에 위반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1과 2는 매우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브 내부에서 상장과 관련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면 방 의장이 소수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볼 때 소수 주주들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방 의장에게 소수 주주에게 어느 정도 정보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민법적으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매매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도인이 혹시 이런 개발 정보가 있다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발 계획은 없다라고 거짓말해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방시혁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입니다. 두 번째, 당시 상법에는 이사에게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방시혁한테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세적 차원에서는 기소는 될 것이지만 판결에는 무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논평하는 저로서도 정말 우리 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시혁은 유무죄를 떠나서 정말 생양아치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미법에서는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사가 주주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의 주주 개인에 대한 충실 보호 의무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 보호 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방시혁은 당연히 소수 주주들에게 IPO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요. 그냥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만 해도 이사의 충실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시장 수단이나 기교를 이용한 주식 매매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방시혁은 자신이 이룬 만큼의 인격이나 도덕성과 거리가 먼 양아치 같은 인물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